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국가중앙은행에서 초대형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커들이 은행 시스템에 침투해 8,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탈취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의 국가로 농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이며 세계에서 빈곤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방글라데시 국가중앙은행은 1971년에 설립하였고 수도 다카 남부의 버나가에 위치해 있으며 모든 국민들의 세금은 이 나라 중앙은행인 방글라데시 은행에 들어갑니다. 방글라데시 국가중앙은행은 견고한 외벽과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 정책 수립, 화폐 발행, 금융규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은행으로서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현금 거래를 제공하지 않아 보통 중앙은행을 노리는 강도는 없을 것입니다. 2016년 2월의 어느 날 이 은행의 8,100만 달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요?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저녁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직원들의 퇴근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해커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은행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은행의 내부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침투한 상태에서 은행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은 은행 시스템을 침투하기 위해 드레드X라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타깃으로 했고 해커들은 이를 워드파일로 위장해 방글라데시 국가중앙은행 직원에게 구직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인사과 은행 직원은 구직 사무 파일이다 보니 아무런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열었고 그의 컴퓨터는 드레드X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은행 직원은 자신이 해킹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드레드X의 해킹 목표는 방글라데시 국가중앙은행의 스위프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위프트는 글로벌 은행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결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해킹되면 국제 송금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타격을 입는다면 국가재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염된 컴퓨터를 통해 한동안 은밀하게 모니터링만 하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으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 비밀번호, 로그인 인증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은행은 보안 수준이 매우 낮아 방화벽도 설치하지 않았고 20달러 가치의 중고 저가 라우터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싸구려 라우터는 일반 랜과 스위프트 전용 회사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 은행 시스템에 침입하기 훨씬 쉬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밤 한 달 넘게 준비해온 해커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접근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방글라데시 은행 계좌로 35건의 송금 요청을 보냈습니다. 총 송금 요청 금액은 5,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35건의 송금 요청 중 30건은 시스템 이상을 감지해 뉴욕 연준이 송금을 거부했으나 5건의 요청은 시스템 보안을 뚫고 성공적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5건의 총 송금액은 1억 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인 2월 5일은 금요일로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의 주말 휴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이 쉬고 있었지만 방글라데시 은행의 부이사 후다 씨는 매일처럼 전날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본부에 들렸지만 은행의 프린터가 고장나 전날의 거래 내역을 출력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던 문제였기에 후다 씨는 이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고 한편 뉴욕 연준은 전날의 대규모 송금 거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은행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거부된 30건의 거래와 승인된 5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했지만 방글라데시 은행은 주말로 인해 휴무 등이었고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라 연준 측은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2월 6일 토요일 방글라데시 은행의 부이사 후다 씨는 몇몇 직원들과 함께 은행을 다시 방문해 전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화면에는 파일이
누락되었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서야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음을 깨달았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때만 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호지 씨는 프린트를 복구한 후 전날 뉴욕 연준에서 발송된 확인 메시지를 받았고 이상한 친구를 발견한 후 곧바로 뉴욕 연준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날은 미국이 토요일이어서 연준 측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2월 7일 일요일이 되어서야 방글라데시 은행은 뉴욕 연준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차 연락했으나 여전히 휴일이라 양측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해커들은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5건이 승인되었지만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승인된 5건 중 하나인 2천만 달러 송금 요청에서 수취기관인 살라카제다 살라카스 파운데이션으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스리랑카의 판아시아 은행은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판단해 이 거래를 라구팅 은행인 도이치 은행에 넘겼고 도이치 은행은 오타를 발견해 송금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인된 5건 중 4건의 송금이 성공적으로 필리핀 RCBC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총액은 8,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방글라데시 은행은 뉴욕 연준과 연락이 닿았고 뉴욕 연준은 자금이 이미 RCBC 은행으로 송금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RCBC 은행은 필리핀 최대의 상금 및 투자 은행 중 하나로 본사는 마닐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엉덩이에 불이 붙은 방글라데시 은행은 RCBC 은행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자금의 최종 송금을 차단하려 했으나 불행히도 이날은 음력 설날이었고 대부분의 필리핀 직원들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결국 자금은 RCBC 은행 4개 계좌로 성공적으로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의 치밀함이 사건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해커들은 주말과 휴일의 빈틈을 정확히 노려 고도의 기술적 범죄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교활한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은행, 뉴욕 연준, 그리고 RCBC 은행의 휴무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2월 11일 방글라데시 은행의 라만 행정은 RCBC 은행에 자금 추적 및 동결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범행이 이루어진 지 일주일이 지난 후라 모든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국가중앙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도난당한 이 사건은 은행 보안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6월 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 부유하지 않은 나라 방글라데시는 8,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은행의 라만 행정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그의 2명 주요 보좌관도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필리핀의 반자금 세탁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8,100만 달러가 RCBC 은행 4개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4개의 계좌는 모두 가명으로 개설되었으며 개설된 날짜도 동일했습니다. 자금은 4개의 계좌로 이체된 후 킬람이라는 송금 회사를 통해 필리핀 페소로 환전되었고 그 페소는 마닐라의 몇몇 카지노로 흘러들어가 자금이 세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은 합법 수익으로 변환되었고 카지노에 들어간 이상 이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4개의 가짜 계좌 개설을 도와준 사람은 RCBC 은행의 주피터 스트리트 지점 매니저인 데기토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 계좌들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모든 승인 절차의 개입에 통과시켰고 뉴욕 연준으로부터 이체된 8,100만 달러가 쉽게 입금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9년 1월 필리핀 법원은 주피터 스트리트 지점 매니저 데기토에게 8건의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2년을 선고하고 1억 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데기토는 항소를 했고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금 이동을 승인했을 뿐 해킹과 자금 세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위와 권한으로 이러한 거래를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고위 은행 간부나 다국적 영향력을 가진 거물들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오직 데기토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권한만으로는 그에게 자금 이동이 불가능해 보이며
혜택을 받을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은행은 사건 이후 즉시 내부 절차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보안 인증을 도입해 이 사건이 전 세계 은행들에게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은행은 8,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금액은 승인된 송금 요청이 단 5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이 필리핀 내 수백 개의 은행 지점 중에서 하필이면 RCBC의 마닐라 지점에 계좌를 연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 은행은 주피터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는데 주피터는 미국 경제 제재를 받은 이란 선박의 이름이었습니다. 미 연방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은 주피터란 단어에 자동으로 경보를 울렸고 결국 5건의 거래를 통한 1억 100만 달러만이 이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35건의 송금 요청이 모두 성공했더라면 손실은 9억 5,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초대형 은행 해킹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거라 생각했지만 2023년 미 연방국 수사국 FBI는 북한의 해커 소행어로 확정지었습니다.